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빠르고 또 아주 깊이 있게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심층 탐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핵심적인 그 아하 모멘트만을 쏙쏙 골라 짚어드릴 예정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의 정체부터 밝혀야겠네요. 바로 주식회사 한면유통,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 우리미단 주식회사가 농협중앙회 정책결정자랑 농협경제지주 전략본부에 보낸 매우 흥미롭고 파격적인 제안서입니다. 사실 이번 탐구의 미션이 꽤나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니까요.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쌀, 이 쌀의 품종을 단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어떻게 국가 예산 7조 5조 원을 아끼고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지 그 이야기잖아요. 네, 거기에 더해서 K-파스타라는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식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혁신적인 밸류체인의 요점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물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확실해야 될 점이 있죠. 저희는 이 제안서의 내용이 무조건 옳다거나 특정 기업의 입장을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원문 자료에 담긴 흥미로운 주장들이 도대체 어떤 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다룰 이 제안서는 단순히 농사를 이렇게 지어봅시다 수준의 제안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농업이라는 1차 산업의 문제를 시작으로 국가 경제, 국민 보건, 심지어 에너지랑 환경 문제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쌀이라는 아주 익숙한 작물을 매개로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청사진인 거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쌀 하나로 연결되고 해결될 수 있는지 그 연결 고리들을 따라가 보는 게 오늘 탐구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현재 대한민국 농업, 특히 쌀 산업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제안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이중고죠.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막 덥고 활동적인 일상에 맞춰서 가볍고 편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싶어 하는데 공장에서는 최고급 겨울용 두꺼운 롱패딩만 산더미처럼 만들어내고 있는 꼴이에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우리가 흔히 먹는 찰진 밥쌀, 즉 자포니카 품종은 만성적으로 공급이 과잉돼서 창고에 그냥 쌓여가고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즐겨 먹는 빵이나 국수를 만들기 위한 밀가루는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밥은 남아서 버릴 지경인데 정작 사람들이 많이 찾는 면이나 빵 원료는 비싼 돈 주고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이 완벽한 모순 속에서 제안서는 아주 직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세계 표준 인디카종 고아밀로스 쌀의 재배 그리고 가공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남아서 버려지는 쌀을 어떻게든 억지로 소비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막 아침밥을 먹자, 떡을 더 먹자, 쌀가루를 밀가루 대신 섞어 써보자 항상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자포니카 종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명확합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아밀로스입니다. 아밀로스요? 학창 시절 과학 시간에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뭐죠? 밀로스라는 건 쌀의 찰기를 결정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우리가 아는 쫀득쫀득하고 찰진 밥이 되고 수치가 높을수록 밥알이 푸석하게 흩어지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자포니카 쌀은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서 밥맛은 좋지만 이걸 가루로 내서 면이나 빵으로 가공하려고 하면 너무 떡지고 뭉쳐버리는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제안서에서 강조하는 고아밀로스 인디카 품종은 찰기가 적은 대신 면이나 빵으로 가공할 때는 떡지지 않고 완벽한 식감을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쌀을 단순히 우리가 먹는 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애초에 가공하기 좋은 성질을 가진 산업용 원료로 타겟을 바꿔서 농사를 짓자는 거네요. 네, 발상을 완전히 전환하자는 겁니다. 남는 걸 억지로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수요가 확실한 산업 원료로 생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죠. 사실 인디카종이 세계 쌀 소비량의 거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가공에도 훨씬 적합하고요. 그렇죠. 이 품종을 재배함으로써 쌀 농사의 목적을 단순한 주식 생산에서 가공 원료 생산으로 재정의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머리로는 가공용 쌀을 키우면 되겠구나 싶지만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쌀국수나 쌀빵 안 먹어본 게 아니잖아요. 특유의 뚝뚝 끊어지는 식감이나 퍼석함이 항상 문제였죠. 맞아요. 밀가루면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화학 첨가물이 막 잔뜩 들어가서 결국 다시 밀가루를 찾게 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제안서에 담긴 제조사의 가공 기술력은 이 한계를 완벽히 극복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무려 100% 글루텐 프리에 화학적 첨가물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하죠. 네, 그런데도 기존 쌀 가공품의 단점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소면, 중면, 칼국수, 스파게티, 우동, 심지어 자장면까지요. 밀가루가 들어가는 국수 전반을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K-파스타의 탄생을 예고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제안서에서는 저항 전분, 알레스라는 개념을 핵심으로 꼽고 있어요. 아, 저항전분요. 이 제안서가 단순한 식품 개발을 넘어서 헬스케어, 즉 의료 보건 영역까지 확장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네, 가공 과정에서 특수한 기술을 통해서 이 저항 전분 함량을 극대화하고 식감을 최적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항 전분이면 말 그대로 소화 효소에 저항하는 전분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소화 효소에 저항한다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일반적인 탄수화물은 위장이나 소장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리거든요. 아,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저항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무사히 내려가서 유입균의 먹이가 돼 발효됩니다. 일종의 식이섬유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착한 탄수화물인 셈이죠.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리지 않고 완만하게 유지해 주니까 당뇨나 비만 같은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겠네요. 네, 결국 밀가루면 특유의 쫄깃함은 글루텐에서 오는데 이 K파스타는 글루텐 없이 고아밀로스 쌀과 저항 전분의 특성을 이용해서 식감을 구현해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떡의 찰기와 빵의 부드러움 그 사이에서 최적화된 식감을 찾은 거군요. 기존 쌀 제품이 너무 당질 위주라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했던 문제도 해결하고요. 맞습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령화 시대에 소화가 잘 되면서도 혈당 관리가 가능한, 그러면서도 맛있는, 지속 가능한 식단, 데일리 헬스밀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거죠. 와, 정말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먹는 국수가 혈당을 관리해주는 건강식이 될 수 있다니요? 근데 약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실제로 농가에서 키워내고 식탁까지 안정적으로 오게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평생 키우던 자포니카를 포기하고 새로운 품종을 심는다는 게 엄청난 모험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제안서에서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겠다고 합니까? 그래서 농협 주도의 강력한 풀 밸류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제조사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니 대한민국 농업의 거대한 인프라를 쥐고 있는 농협이 나서야 한다는 거죠. 아, 농협이 주도하는 3단계 시스템이군요. 첫 번째 생산 단계부터 볼까요? 농협이 직접 나서서 농가들이 밥살용 대신 가공 적성이 뛰어난 인디카 품종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농가의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주는 계약 재배 모델입니다. 우령 종자 보급부터 수확물의 전량 수매까지 농협이 100% 책임진다는 거네요. 네, 전량 수매가 보장된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니까요. 국가 차원에서도 남아도는 쌀을 욱지로 사들이고 보관하느라 버리는 막대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생산 구조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확한 쌀은 어떻게 가공되나요? 여기서 두 번째 단계인 인프라가 등장합니다. 일반 밥쌀이랑 가공용 쌀이 섞이면 품질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공 전용 RPC를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RPC면 미국 종합 처리장이죠. 건조, 도정, 포장까지 한 번에 하는 시설이요. 맞습니다. 가공 전용 RPC를 통해 원물 순도를 철저하게 분리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프라 단계에서 눈에 띄는 게 6차 산업과의 연계입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을 융합하는 그 6차 산업이요? 어떻게 연계한다는 건가요? 각 지역 농협이 가진 특산물들, 예를 들어 대두, 아로니아, 금화교, 옥수수 같은 걸 이 K파스타 반죽이랑 융합해서 지역 특화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아, 단순히 쌀면 하나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로컬 푸드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네요. 그렇죠. 자, 생산도 했고 인프라도 갖췄습니다. 그럼 마지막 3단계는 당연히 유통이겠죠? 결국 소비자가 지갑을 열고 사 먹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제안서는 농협의 막강한 공신력과 전국 단위 유통망을 10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체 브랜드로 전국 학교급식이나 군부대, 관공서에 납품하는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저항 전분의 혈당 관리 장점을 살려서 실버타운이다 요양원 시장에 공급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 같고요. 네, 더 나아가서 글로벌 글루텐 프리 시장과 K푸드 열풍에 탑승해서 수출을 통한 막대한 해외 수익원까지 창출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유통 모델입니다. 자, 농협이 밸류체인을 주도한다는 청사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정말 제안서 제목처럼 7.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사실 7.5조 원이라고 하면 숫자가 워낙 커서 현실감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러니까요. 약간 뻥튀기 된 건 아닌지 의심부터 드는데 이 천문학적인 계산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논리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7.5조 원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실익을 합친 건데요. 가장 직관적인 첫 번째 항목이 바로 국고 손실 방지입니다. 여기서 약 1.6조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해요. 1.6조 원이요? 우리가 지금 매년 그만큼의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현재 쌀이 매년 40만 톤 가까이 과잉 생산되는데 정부가 가격 폭락을 막으려고 그걸 세금으로 사들여서 보관하는 데만 약 1조 원이 듭니다. 와, 1조 원이요? 이걸 산업 원료로 전환하면 이 1조 원의 출혈을 즉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보관료랑 역마진 문제입니다. 정부가 농가에서 80kg짜리 쌀 한 포대를 대략 20만 원에 매입하거든요. 네, 20만 원. 그런데 창고에 3년을 보관하다가 결국 사람이 먹기 힘든 묵은 쌀이 되면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하는데 이때 받는 돈이 고작 2만 원 수준입니다. 잠깐만요. 20만 원에 사서 보관료까지 잔뜩 내고 3년 뒤에 2만 원에 판다고요? 이건 비유하자면 최고급 최신 스마트폰을 100만 원 제값 주고 사서 서랍에 3년 처박아뒀다가 고물상에 10만 원 받고 넘기는 꼴이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인데요. 아주 뼈아픈 비유입니다. 쌀 한 포대당 무려 18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 역마진 손실액만 연간 4,800억 원에 달해요. 거기에 남는 쌀 가공업체에 싸게 넘기려고 지원하는 보조금도 있지 않나요? 네, 그게 또 연간 1,200억 원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가공용 인디카 쌀을 계약 재배로 돌리면 낭비되던 이 1.6조 원의 국고가 고스란히 보전된다는 계산입니다. 남는 걸 억지로 처리하느라 쓰는 비용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건 확실히 설득력 있는 논리네요. 그럼 두 번째 항목은 뭡니까? 두 번째는 수입 밀 대체 및 부가가치 창출로 약 2.2조 원의 실익을 산정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빵, 국수 먹으려고 수입하는 밀가루 시장이 연간 1.5조 원 정도거든요. 이걸 100% 국산 K-파스타로 대체해서 국부 유출을 막겠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부가가치 부분이에요. 제안서에 등장하는 독자적인 가공 기술을 거치면 원물 대비 5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주장합니다. 20만 원짜리 쌀 한 포대가 최첨단 공정을 거쳐서 100만 원 이상의 상품이 된다는 거네요. 기술력이 정말 그 정도라면 엄청난 산업 도약인데요.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제안서 논리 중 가장 거시적인 통찰을 담고 있는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보전 효과입니다. 약 2.5조 원으로 산정되어 있죠. 앞서 말한 예방의학적 접근 때문인데요. 잠깐만요. 국수 메뉴 하나를 바꿨다고 2.5조 원의 예산이 보전된다고요? 이건 약간 너무 장밋빛 전망 아닌가요? 물론 제안서 측의 추정치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논리는 이래요. 현재 대한민국 당뇨 환자 연간 진료비만 3.3조 원에 달하거든요. 비만이나 다른 대사성 질환, 간경 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이죠. 사실 현대인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학교 급식이나 군부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밀가루면을 이 고아밀로스 기반의 K파스타로 자연스럽게 대체한다면 어떨까요? 힘든 다이어트 없이 일상적인 식사만으로 저항 전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군요. 네, 이를 통해 전체 대사성 질환 발생률이나 진료비를 단 7%만 개선해도 연간 약 2.5조 원의 보건 의료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뜨면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닐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글로벌 수출 및 에너지 편익으로 약 1.2조 원을 산정했습니다.
글루텐 프리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 수익이 포함돼 있죠. 에너지 편익이라는 건 뭔가요? 아주 독특한 디테일인데 가공 기술 덕분에 국수 삶는 시간이 혁신적으로 단축된다는 주장입니다. 국수 삶는 시간이요? 그게 국가 예산이랑 무슨 상관이죠? 전국의 수많은 식당, 급식소, 가정에서 매일 국수 삶으나 쓰는 가스랑 전기를 생각해 보세요. 조리 시간을 단 1, 2분만 줄여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됩니다. 아, 조리 시간 1, 2분 단축이 모여서 3천억 원의 에너지 절약이 되고 그게 탄소 중립 효과로 이어지는 거군요. 제안서 스케일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네요. 정말 다각도로 연결된 논리 구조죠. 여러분에게는 이 수치들 중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신가요? 허공으로 사라지는 1.6조 원의 예산 낭비인가요? 아니면 매일 먹는 면 요리가 2.5조 원의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사실인가요? 비록 이 숫자들이 예측치이긴 하지만 농업, 보건, 경제, 환경이라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내려 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다룬 이 방대한 제안서의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이건 결코 농민들을 위해 쌀을 더 먹어줍시다. 이런 과거형 캠페인이 아닙니다. 농협의 강력한 인프라와 민간의 가공 기술을 결합해서 쌀 산업의 적자 구조를 타파하자는 거니까요. 더 나아가서 위기에 빠진 우리 농업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고부가가치 헬스케어 산업으로 재탄생시키자는 거대한 시스템 혁신 청사진이었습니다. 이 제안서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지식은 단순히 텍스트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지혜롭게 적용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통합적인 혁신이 현실화되려면 농림부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열린 시각이 필수적이라는 통찰을 안겨주죠. 네, 공감합니다. 자,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마지막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죠? 우리는 보통 농업을 단순히 식탁에 오를 먹거리를 기르는 일로만 생각해 왔잖아요. 하지만 오늘 분석한 자료대로라면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이 질병을 예방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국가의 의료비와 에너지를 줄이는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재료가 곧 예방의학이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마트에서 식재료 고르실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카트에 담는 여러분의 장바구니 선택 하나하나가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 누수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고 국가 보건 지도를 바꾸는 가장 적극적인 예방의학적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아주 의미 있는 생각거리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지식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생각거리가 여러분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